관객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채로에서 기도 역할했던 손용 고양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번개가 떨어졌다 해서 남자 역할을 맡은 최기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번개가 떨어졌다 해서 여자 역할을 맡은 조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번개가 떨어졌다의 연출을 한 김지웅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녀를 지우는 시간을 연출한 홍성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를 지우는 시간에서 편집자 연기한 문혜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녀를 지우는 시간에서 선배 역할을 맡은 차서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새 단편 영화들은 특히나 소재나 연출 방식이 되게 독특했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특히 그녀를 지우는 시간은 제작 기간이 4년이 걸렸다고 들어가지고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감독님들께 어떻게 영화를 기획하고 또 만들게 되셨는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갑작스러운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그런 소재로 이제 어쩌다가 이제 살면서 번개를 되게 여러 번 맞았는데도 죽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그런 걸 읽어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제 조금 약간 신기한 느낌도 있고요. 번개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소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어릴 때 DVD를 처음 보고 그 DVD에 그 코멘터리라는 기능 있잖아요. 그래서 그 틀면은 영화 보는 중간에 이제 감독님이나 뭐 제작진들이 이렇게 영화에 대해 해설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약간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만드시는 분들 얘기는 그때 처음 또 들었었고 또 그분들이 말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영화의 분위기가 되게 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뭐 지금 틀고 있는 영화인데 코미디 영화인데 되게 거기 뭐 감독님이 되게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되게 진지한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따뜻한 휴먼 드라마인데 뭐 코멘트가 다 싸우는 거예요. 제작진끼리. 그러면 되게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약간 외부의 소리에 따라서 코멘트에 따라서 영화의 장르가 달라지는 영화를 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되게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생겨서 이런 영화 찍게 됐습니다. 네, 그럼 그 육체의 고백 송영건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캐릭터가 되게 재밌고 매력적이잖아요. 이 캐릭터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첫 느낌이 어떠셨는지랑 이 결과를 다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시나리오를 처음 받고 이 캐릭터에 대해서 든 생각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것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영화를 참고하기도 했고 저는 조금 더 코미디스러운 제가 웃긴 행동을 많이 하는 그런 인물로 감독님과 좀 얘기가 됐었는데 결과본을 보니 좀 많이 죽이셨더라고요. 네, 약간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데 부끄러웠습니다. 혹시 그럼 그 분홍색 티셔츠나 안경 같은 경우에는 그 상의된 의상, 준비된 의상이었나요? 네, 그 핑크색 티셔츠는 제 거고요. 안경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러면 그 그녀를 지우는 시간 차서원 배우님께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 보면 저희가 시놉시스에도 깜빡하면 로맨스 영화처럼 적혀 있잖아요. 혹시 로맨스물로
속으신 건 아닌지, 다 원래 시나리오 전체를 받아보고 출연 결심을 하신 건지 되게 궁금했어요. 전체를 받았었나요? 처음에는 그랬었죠. 그죠. 네. 근데 그 대충은 알고 있었고요. 근데 사실 4년 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래도 그 감독님 소개를 이제 김한라 감독님이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로맨스 주인공 느낌의 남자 주인공 느낌의 어떤 연기를 필요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캐스팅도 해주시고 해서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번개가 떨어졌다 배우님들께 질문하기 전에 혹시 그 이름이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학들은? 큰 이유까지는 없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개성을 조금 죽여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고 좀 이름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감이 좀 있었어요.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래서 아예 이름 자체를 빼버리자 생각이 들어서 아예 이름 없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 수연 배우님께 이제 사실 1인 2역이나 마찬가지로 조금 여자라는 역할과 또 누나라는 역할이 있잖아요. 연기를 하시면서 혹시 차별점을 두셨다거나 아니면 좀 힘드셨던 점이 있었는지. 차별을 두려고 했던 거는 오히려 누나처럼 연기가 아니게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고 좀 더 친숙하게 오빠 원래 알던 사이처럼 그랬었고 그래서 오히려 실제로 여자 역할 대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연기일 수도 있었고요. 힘들었던 점은 사실 힘들었다기보다 나레이션이 좀 제일 어려웠어서 감독님한테도 제일 많이 좀 상의를 구했었는데 그래도 좀 관객한테 같이 건네줘보자 얘기를 좀 같이 건네듯이 해보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더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최기욱 배우님께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 역할 대행 누나를 불러서 결국 얻고자 했던 것이 되게 혹시 설정해 두셨던 게 있으셨는지, 캐릭터는 무엇을 위해? 이 남자가 둘의 사고로 이렇게 식물 인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들을 그리워하면서 계속 그걸 마주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상처를 마주한다는 거는 조금 누구에게나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마주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자체로 좀 관객분들이나 그런 분들께 위로 그런 것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상처를 직접 이제 대면에서 마주하고 극복해 나가려고 그녀를 지우는 시간에서 3분의 2 가량이 컴퓨터 화면이 나오고 보이스오버로 그게 진행되잖아요. 근데 그 대사가 너무 잘 들리고 전달력이 좋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촬영하시고 또 연출을 하셨는지가 궁금했거든요. ADR 녹음실에서 한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하신 건지 연기 연출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안산소개팅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기대 의자가 없어가지고 기대 안. 아니 지금 너무 편합니다. 일단 그 서현우 배우님하고 혜인 배우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덕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촬영 방식은 이제 현장에서는 풀로 다 한번 현장에서 그 분위기가 있으니까 한번 그 편집실 장면 촬영할 때 그 앞부분의 대사들도 한번 쭉 모니터 켜놓고 연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그거 녹음하기 전에는 그 촬영하기 전에는 이미 리딩 같은 걸 계속 한 3년 동안 반복을 하면서 3년 반복하면서 그것들 계속 들어보고 그거 붙여가지고 좀 짜맞춰보고 하면서 계속 어떤 대사나 이런 거 수정 작업 이런 거 거쳤었고 그래서 사실 처음 시나리오 때 대사들이랑 좀 많이 달라요. 큰 흐름은 같지만 그런 대사들이 배우님들 입에 맞게 그리고 약간 제가 원래 처음에는 좀 약간 인터넷 유행어나 이런 걸 좀 좋아해가지고 많이 넣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빠졌고 좀 더 약간 좀 더 인간의 말에 입에 맞는 약간 대사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찍은 대사들로 한번 1차적으로 편집을 끝낸 다음에 좀 약간 허전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은 부분들의 대사들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또 미팅실 녹음실로 그 서너 배우님 혜인빈이 불러가지고 또 저는 이틀 있었죠. 이틀 동안 또 ADR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럼 혜인 배우님께서는 거의 3년에 걸쳐서 이제 리딩과 대사들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뭐 처음이 더 좋았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적으로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어쨌든 물론 그 이전에 초반에 2017년 겨울에 오디션을 봐서 영화를 찍기로 했고 2018년 초에 원래 첫 촬영이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어쨌든 그 긴 시간이 걸리게 되었던 것인데 근데 초고로 찍었으면 되게 짧고 임팩트 있는 영화로 남았을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약간 긴 재미와 어쨌든 그 시간 안에 빼곡히 채워진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재미의 요소이기도 하고 뭐 그런 무서움의 요소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채워져서 지금 더 좋은 영화로 완성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운명적으로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동시에 사실 이 영화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소름 돋는 반전입니다. 사실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해보자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럼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건가요? 뭔가 촬영 원래 여기 그 몽타주 시퀀스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뭐지 저기 숲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이랑 그리고 학교 벤치에서 피눈물 흘리는 장면 사이에 귀신 나오는 장면 훨씬 많고요. 그래서 몽타주 시퀀스가 나오면서 그 편집자의 랩을 배경으로 그 몽타주 시퀀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혜인 배우님이 워낙 또 랩의 달인이시다 보니까 교육적인 약간 편집에 대한 어떤 교훈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적인 장면인데 그 여건상 아직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영화 완성한 다음에 그래도 그 부분 좀 아쉬우니까 마저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듣지 않았을 때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들으니까 또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그 몽타주가. 이거는 육체의 고백에서 그 마지막 되게 의식을 진행하잖아요. 이나 배우가 10초, 30초를 세면서 의식을 진행하고 그러면 그 다음 장면에 기두가 우리의 사랑이 더 단단해졌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의식은 어떤 의미와 그 초가 정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10초, 30초가? 감독님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그 납치제 같은 거를 모아서 바르는 거라서 그냥 30초로 그냥 설정을 하신 것 같고요. 또 뭐였죠? 사랑이 더 단단해졌다. 사랑이 더 깊어진 것 같다. 깊어진 것 같아요. 네, 제 이빨을 마지막에 바른 다음에 뽑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거기서 이나가 하는 말이 난 네가 병신이었으면 좋겠다. 그 행동과 말이 너는 내 곁에서 못 벗어나 같은 의미의 저는 순종을 당하는 걸 좋아하는 남자고 그런 의미의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이나가 더 세디스트로 네, 변해서 그렇게 되는 싶었다. 그 장면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번개가 떨어졌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화면 비율이 4대3
거예요. 그 처음부터 정하셨다면 어떤 이유로 4대 3을 정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처음 정한 거는 맞고요. 일단은 그냥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옛날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찰리 채플린이라든가 이런 옛날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되게 기본기가 딱 잡혀있는 약간 기본부터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제 옛날 영화 스타일을 많이 참고를 해보자 해서 일단 그런 화면들을 선택한 것도 있고요. 하고 확실히 옆이 넓지 않다 보니까 인물이 두 명밖에 나오지 않고 배경도 로케이션이 거의 사실상 한 군데가 다름이 없어서 좀 더 인물에 집중을 시키려면은 좀 더 이렇게 좁은 화면 비율이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함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그 기우 배우님의 집에 액자가 그 그림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림 2개가 걸려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그림은 혹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것도 이제 처음 미술을 하면서 이제 고르면서 결정을 한 건데 화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조금 도시적인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읽었었어요. 차가운 건조한 느낌이 드는 것도 있고 그림 자체가 그 영화 톤 전체가 약간 건조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로운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그림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들 단편 영화를 찍었고 또 만드셨는데 이 단편 영화만의 장점이나 매력을 생각하신 게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차서원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론 뭐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단편 영화 그리고 독립 영화가 원래 처음에 독립 영화라는 개념 자체가 자본에서 벗어나서 무언가를 도전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예산이 크게 구애받지 않고 물론 그녀는 지우는 시간은 좀 많이 구애받았죠. 돈이 많이 들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짧은 시간 안에 한 인물이 겪게 되는 되게 삶의 결정적인 한 순간을 담아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관객으로서 되게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인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간에 창작자인 작가나 감독이 자기가 일반적으로는 좀 갖고 있었던 어떤 살면서 느꼈던 문제적인 순간들 혹은 갈등의 순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그것에 관해서 어떤 형태로든 뭔가 자신만의 답을 내어놓으려고 한다는 그런 점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짧은 영화인데 근데 그러니까 저희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반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영화 찍으면 안 된다, 뭐 신경 쓰면 뭐 모른다, 되게 많은 얘기 들었었는데 그리고 단편이니까 제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약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장편이었다면은 남들이 반대랑 것도 별도로 제가 스스로 검열을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편이 어떤 그런 면에서 어떤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단편이 확실히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도 줄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좀 더 작은 이야기나 담백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길어지면 얘기가 담백하면 좀 지루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룰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단편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장편이나 단편이나 버리는 신들은 없지만 단편은 유달리 좀 더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한 씬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함축적인 것들이 담아 있을까 더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고 짧아서 더 내 삶
참 옆에서 두고 보고 싶은 그런 매력이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독립 영화, 단편 영화는 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목소리,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남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장편 영화보다는 조금 푸더크가 가볍다 보니까 그게 장점이고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짧고 굵게라는 표현과 함축의 미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그 머리카락 씬이 정말 연출도 힘들었을 것 같고 준비도 힘들었을 것 같고 연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준비는 혹시 어떻게 하셨고 당연히 그 CG가 들어간 부분이 있겠죠? 머리카락 씬은 사실 배경에 벽에 붙여서 꿈틀대는 그런 아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장면 말고는 사실 CG를 안 썼어요. 다 실제로 머리카락들을 가지고 연출부들이 엄청난 손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다 작업을 하셨고 일단 대량의 머리카락이 필요했는데 대량의 머리카락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준 중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사실 저희 머리카락 조정했던 조연출님이랑 연출부 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머리카락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사실 그거에 대해 리액션을 해주시는 혜인 배우님이랑 서현우 배우님이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나중에 편집하면서 배우님들 연기하는 거 보고 이 사람들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혜인 배우님이 더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이게 그 머리카락이 어쨌든 감기는 것을 이렇게 풀리는 것으로 연기를 해서 리와인드로 찍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웠는데 서현우 배우님 연기하시는 거 보고 저는 진짜 혀를 내두르게 감탄을 했거든요. 이걸 이렇게 리얼하게 계획해서 한다고? 라는 거에 되게 소름 돋게 놀라웠었는데 어쨌든 저에게 그 머리카락과 사투를 하는 연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다른 뭐 감기고 풀리고 이런 거는 조정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머리카락에 공격을 받고서 이 머리카락을 쥐고 제가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액션은 제가 한 거거든요. 저 혼자서 이 머리카락을 조정하면서 이게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조정하면서 너무 괴로워라는 연기를 함께 동시에 했던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뭐랄까 굉장히 현실감 있고 사실감 있는 제가 추구했던 진짜에 가까운 연기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어서 현타가 너무 크게 와서 약간 그 신과 함께를 연기한 배우들에 대한 존경심이 싹 트고 네 아무튼 되게 어려워서 그 당시에는 사실 다시 이런 거 못하겠다 내 것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했지만 또 돌이켜 생각해보니 한번 그런 걸 해냈기 때문에 다음이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물에서는 너무 사실적으로 보여서 전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아쉽게도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지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작품이나 다음 차기작 준비 또는 찾아뵐 수 있는 작품이 있으시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마무리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시국이라 많은 작업을 하진 못했는데 여기 옆에 계신 혜인 배우님과 찍은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혼식이라는 작품이고요. 2021년에 아마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과 그랬듯 큰 스케줄은 없고요. 그리고 항상 여기 서울극장 인디스페이스 혼자 영화 보러 많이 왔는데 이런 곳에서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을까 항상 생각했었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단 어려운 시기에 자리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년 1월에 두산아트센터에서 하는 두산아트랩 공연을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코로나 확진자 추세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매일매일 숫자를 좀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도 공연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 중이어서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 이제 뭐 영화를 보러 많이 왔었는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직접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아직 학생이라 그 내년에 졸업 영화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잘 돼서 이렇게 또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상영이 아마 마지막 상영이랑 마지막 GV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일단 뚜렷한 계획은 없는데 제가 이번 영화 너무 오랜만에 찍은 영화고 피칭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다음 영화는 좀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고 좀 빨리 찍을 수 있는 영화를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겨울철이라서 길 너무 미끄러운데 다들 걸으실 때 발목에 힘 주시고 복복을 넓게 하시고 꼭 전방 좌우를 살피시면서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최근에 에듀케이션이라는 장편 영화를 개봉을 해서 상영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주말마다 GV 일정이 있었는데 내일 마지막 GV 일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매진이라서 뭔가 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리고 조만간 아마 3단계로 코로나 단계가 격상이 되면은 극장이 셧다운되면서 볼 기회가 없겠지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관심 가져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녀를 지우는 시간이라는 영화는 올해 찍었고 공들여 찍은 영화인데 극장에서 볼 때마다 어떤 반응들이 즉각적으로 와서 저한테도 되게 즐겁고 힘이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늘 영화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웃고 좀 즐겁거나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좀 잘 안고서 연말 따뜻하게 즐겁게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단편 작업하는 것들이 한두 개 정도 내년에 꼭 영화제를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연극을 하나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도 코로나 때문에 아직 이렇게 정확하게 계약을 하지 못해서 빨리 계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극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GV 기회 또 상영 기회 만들어 주신 감독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찾아주시는 관객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세 가지 영화가 다 너무 다른 분위기랑 다른 색깔을 갖고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새로운 게스트분들과 관객분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